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주 시장 대형 공모주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몸값이 1조 원이 넘는 대형 종목들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만나게 될 대형 공모주 7종목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IPO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주관사를 선정하고 그 주관사는 기업을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사가 끝나면 한국거래소에게 우리 상장해도 될까요? 라고 심사를 요청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승인을 해주면 비로소 증권신고서를 등록하고 청약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관문이 예비심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넥스틸, 파두 이 세 종목은 지난 3월과 4월에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원래라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만간에 청약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심사를 청구한 종목들은 하반기에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먼저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4월 27일에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총 주식수가 7,238만 주 정도 되고 이번 IPO로 모집하는 주식수는 1,448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주식수도 꽤 많은 상태로 등장을 하고요. 이 종목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에코프로 그룹은 리사이클링부터 2차전지 주요 소재인 양극재까지 양극재 관련 밸류체인을 완성시킨 그룹인데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요 소재를 전구체 형태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바로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전구체를 가공하고 에코프로비엠에게 납품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을 보면 21년 대비 22년은 매출액이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에도 2,350억 원 매출이 나오면서 올해도 전년 대비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의 손익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여러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주사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죠. 이 부분이 상장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여하튼 한국거래소 특성상 애매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승인을 하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원래라면 3분기에 심사가 승인되면서 청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변수 때문에 심사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넥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4월에 심사를 청구했으니까 다음 달 정도에는 심사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2,600만 주 중에서 이번 IPO로 700만 주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청약 주관사는 하나증권이 담당합니다. 넥스틸 이름에서도 스틸이 들어가 있죠. 철강을 제조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기름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유전관하고 석유나 가스를 운반하는 송유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22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6,684억 원으로 21년 대비 약 2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21년 대비 10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익률이 20%를 넘겼는데 이런 좋은 실적을 기록할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상장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올해도 이 정도 실적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모집하는 700만 주 중에서 구주 매출을 절반 정도 하겠다고 잠정 확정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구주 매출만 50%가 되는 것인데 과연 정말 이렇게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구주 매출이 높았던 종목들 모두 수요 예측에서 실패하고 상장을 철회했는데요. 주관사도 뻔히 이런 히스토리를 알 텐데 정말 이렇게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세 번째 종목 파두라는 기업인데요. 3월에 심사를 청구했으니까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심사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주식 수가 4,800만 주 정도 되고 이번 IPO에서는 625만 주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담당합니다. 이 회사는 서버나 PC에 사용되는 저장장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데 그래도 반도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꽤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손익을 보면 매출액이 56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흑자가 나왔는데요. 순이익이 무려 2200억이나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몸값을 조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22년 매출액이 21년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서 저는 애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았는데 일단 22년에 대규모 적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입니다.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회계상 비용인데요. 올해 상장을 앞두고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들 물량 대부분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약 2천억 원 정도의 평가 손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값 1조 원이라는 근거는 이 종목이 상장 직전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을 때 재무적 투자자들이 평가한 몸값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정한 몸값을 시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심사가 승인되고 증권신고서가 올라오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보시는 네 종목도 올해 하반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인데요. 이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은 6월 중으로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올 하반기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두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한국에서 협동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로봇 종목들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몸값이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삼성이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남다르다는 특징이 있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몸값이 1조 원은 넘을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을 보면 로봇 종목답게 여기도 적자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매출도 450억 원이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서브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증권사 모두 관여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마도 청약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SGI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업무에서 입찰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제출하고 했었는데요. 이 회사도 이제 상장을 추진하나 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 때 망할 뻔한 대한보증보험 그리고 한국보증보험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렸다고 하고요. 그때 이 두 기업을 합병하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공적 자금이 무려 1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약 9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장은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서 상장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장부터 구주 매출로 공적 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이후에는 블록딜 형태로 지분을 조금씩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주주가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상장하는 종목이라서 공모주로서 이게 인기가 있는 종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22년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 정도이고요. 순이익이 5,700억 원 정도이니까 순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공모주로서는 약간 애매한데 상장하면 아마도 매년 배당을 크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라고 합니다. 부디 합리적인 밸류로 등장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여섯 번째 종목은 SK에코플랜트입니다.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처리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이나 수소 등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력 사업이 건설인데요. 솔루션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두긴 했지만 도로나 터널 같은 토목 사업하고 아파트나 공장 등 건설 사업이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2년 실적은 약 7조 5천억 원이 나왔고요. 21년 대비 매출이 1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1년과 비슷한 규모였는데요.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본인들의 몸값이 10조 원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국내 건설 대장주인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4.3조 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이나 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건설회사가 아니다. 건설회사와 다른 밸류를 적용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여하튼 증권신고서를 나중에 제출하면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밸류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부디 합리적으로 등장해 주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서브 주관사로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LGCNS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계열사들을 대부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LGCNS는 LG그룹의 IT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CNS는 국내 IT 관련된 회사로서는 삼성 SDS 다음으로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LGCNS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주목받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는 아이템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본인들의 강점을 많이 어필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경쟁사인 삼성 SDS가 현재 PER이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밸류로 몸값을 책정하고 나오는 게 무난하다고 보이는데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2년 실적은 매출이 약 5조 원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은 2,650억 원이었습니다. 21년 대비 매출액이 약 9천억 원이 늘어났고 순이익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니까요. 22년도에도 좋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LGCNS의 대표 주관사가 KB증권인데 KB증권도 국내 주요 공모주 주관사이긴 한데 올해 상반기에는 청약 주관했던 종목이 하나도 없었죠. 하반기에는 반전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7종목을 예상해보면 7월과 8월에는 파두와 넥스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9월부터는 나머지 5종목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아직까지 심사를 청구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SK 에코플랜트, LGCNS는 하반기에 등장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종목 청약하시고 좋은 수익 만드세요. 고맙습니다.